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재밌지만 약간 어려운 거, 하지만 배워두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현장 조사가 다채로워지는, 그러니까 임장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큐필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필드 이전에 저는 멀진맵이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드렸었는데, 문제는 결국에는 유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난이도가 약간 어려워지더라도 완벽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기능은 좀 더 다양한 큐필드에 대해서 그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새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큐필드에 대해서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강의록에서 그 실습 파일을 받게 되시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임장하기 대쉬 큐필드라고 하는 압축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먼저 압축을 풀어 주시고요. 네.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빈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큐필드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폴더 하나랑, 그리고 연속 지적도, 독산역 일대에 연속 지적도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진행하는 것들을 따라 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자료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별로 없고, 있어도 외국 자료이다 보니까 좀 배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손끝으로 따라하면서 익히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먼저 큐자이스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여셔서, 제가 현재 맥북 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메뉴 위치나 이름 자체는 전부 다 동일하니까 윈도우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먼저 큐자이스 새로운 빈 프로젝트를 만드신 다음에, 일단 즐겨찾기에 항상 했던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렉터리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작업 폴더로 들어가야겠죠. 저는 이미 등록하긴 했지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 저 나름대로 이 안에 개별 강의록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습하실 폴더에다가 바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으로 임장하기, 이 안에 실습 자료 안에 이 압축 파일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 폴더를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오픈 해두면, 다른 거는 일단 제거해 두고요. 이름이 많이 길죠? 그쵸? 이것들을 일단 이름을 바꿉니다. 즐겨찾기 이름을 바꾸기로 들어가서 이름을 좀 나중에 기억하기 쉽게끔 바꿔줍니다. 네, 깔끔해졌죠? 그러면 이 안에 우리 이 데이터들만 있겠죠? 좋습니다. 일단은 큐필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데이터부터 먼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두 가지의 플러그인 두 가지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메뉴바 중에서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로 들어갑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우리 요번에 바로 배워야 될 그 큐싱크, 큐필드 싱크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큐필드라고 한번 검색하시면 아래쪽에 큐필드 싱크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플러그인을 설치해 줍니다. 오른쪽 아래에 플러그인 설치라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설치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성공적으로 설치했습니다라고 하고, 상단에 그 메뉴바, 그러니까 툴바가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져서요. 그 다음에는 베이스맵을 붙여 넣기 위해서 TMS라고 검색하면 TMS for Korea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죠. 이 플러그인도 역시 설치해 줍니다. 저는 재설치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예, 그럼 성공적으로 다시 설치했습니다 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닫아줍니다. 자, 이게 잠깐 그
다크 모드라서 조금 어두운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조금 어둡기는 한데요. 네, 일단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튼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이 큐필드 메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써야 되는가? 라고 하기 전에 일단 큐필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QGIS로 먼저 이 프로젝트를 구성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핸드폰으로 조작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일단 이 QGIS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베이스맵부터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메뉴바 중에서 그 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웹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TMS4 코리아라고 있을 거고, 이 중에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V월드맵 가운데에서 이거는 임장이니까 스트리트 맵보다는 세틀라이트, 그러니까 항공사진 내지는 위성사진, V월드 위성사진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일단 세계 지도가 올라오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넣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실습 파일 중에서 제가 쉐이프 파일을 하나 첨부해 드렸죠. 연속 지적도 독산역일 때 가공 데이터를 끌어서 넣어줘 봅니다. 일단 지적도고요. 전 세계 지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이럴 때에는 이 레이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 중에서 레이어로 확대 축소, 가장 위에 거죠, 눌러주시면 이 레이어의 범위로 전부 다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꽉 채워지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속 지적도 레이어를 좀 배경지도랑 같이 중첩해서 보기 좋게끔 심볼과 레이블, 아마 2주차 때 배울 겁니다. 심볼과 레이블을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속성으로 들어가서 일단 심볼이죠. 심볼에서 지금 단순 채우기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채우기를 없앱시다. 채우기 색상을 투명을 하거나 채우기 스타일 들어가서 브러쉬 없음이라고 하면은 색상을 색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채우기를 아예 안 넣을 거니까 브러쉬 없음으로 해주시고, 획 색상을 클릭하셔서 이 색상을 좀 민트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민트색으로 끌어서 맞춰주면 됩니다. 해놓고 OK. 획 너비는 선이 너무 두꺼우면 좀 그러니까 한 12mm 정도로 하고, 이음새 스타일을 여기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터로 딱 가각을 따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라벨인데, 이게 지적도다 보니 연속 지적도다 보니까 본번하고 부번이 같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죠.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라벨 없음이 아니라 드랍다운 메뉴 중에서 단일 라벨로 해주고, 여기서 본번과 부번은 A4번 필드입니다. 그래서 값을 A4번으로 선택해 주시고, 밑에 뭐 글꼴 크기는 10포인트가 아니라 약간 작게 해보겠습니다. 한 8포인트 정도로 하고, 아래쪽에 버퍼에서 문자 테두리에 좀 흰색으로 테두리를 쳐줄 겁니다. 그래야 좀 더 쉽게 보이겠죠. 텍스트 버퍼 그리기를 체크한 다음에 1mm는 너무 두꺼우니까 한 0.6mm 정도로, 0.7mm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는 배치는 건드릴 거 없을 것 같고, 지금은요 아래쪽에 렌더링으로 들어가서 가장 아래쪽에 피처 내부에 완전히 들어가는 라벨만 그리기, 이걸 체크하시면 지적도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들은 안 보이게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OK 누르시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잘 보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잠시만, 네, 재개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되고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제가 상정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독산역 일대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임장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임장을 했을 때 뭐 이런 곳 어디에선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거나 뭔가 기록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점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이 점 데이터, 점형 데이터에다가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아니면 어떠한 기록들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레이어가 하나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그 쉐입 파일 레이어를 하나 여기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소스 관리자 툴바 가운데에서 시면은 새 쉐입 파일 레이어라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 클릭하셔서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이 폴더 있죠. 여러분들 실습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새로 생성으로 들어가시면 디렉터리나 쉐입 그 지오 패키지 쉐입 파일이 있습니다. 일단 쉐입 파일을 하나 추가해 봅니다. 네, 여기서 추가하고요. 그럼 폴더 경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임장 기록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코딩은 UTF 파일보다는 한글이랑 호환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면 윈도우 949라고 있을 겁니다. 선택해줘서 바꿔줍니다. 도형 유형은 드랍다운 메뉴 가운데에서 포인트로 해주겠습니다. 포인트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좌표계는 지금 이미 결정되어 있긴 하지만 오른쪽 버튼, 오른쪽에 있는 좌표계 선택 버튼을 클릭하셔서 우리나라 국내 좌표계에 적합하게끔 EPSG 코드 기준으로 5186을 검색하시면 사전 정의된 좌표계 중에서 코리아 2000 슬래시 센트럴 벨트 2010이라고 하는 EPSG 코드로 5186이라고 하는 그 좌표계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새로운 필드들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임장하실 때 그 입력하실 그런 데이터들을 여기에 기록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시인데 일단은 어디 보자. 이것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추가하기보다는 이거는 필드 목록은 있는 그대로 두고 OK 버튼을 눌러서 한번 새로 만들어 봅니다. 예, 그러면 임장 기록이라고 하는 쉐입 파일 하나 만들어졌죠. 이것도 역시 이 레이어에다가 추가해 줍니다. 현재는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겠지만 일단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속성으로 들어가서 조정해 주도록 합니다. 일단 심볼로 들어가서 여기 마커 그리고 단순 마커죠.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단순 마커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좀 살펴보시면 원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색상과 테두리 선을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2mm 너무 작으니까 실습의 수월함을 위해서 4mm 정도로 바꿔주고 채우기 색상은 클릭하신 다음에 좀 노란색으로 밝은 노란색으로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밝은 노란색 계열로 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 있죠. 불투명도를 뒤에는 배경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게끔 50% 정도 남짓으로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식으로 색상을 좀 조정한 다음에 OK. 그리고 획 색상은 클릭하신 다음에 완벽한 검정색으로 끌어서 바꿔주고 획 스타일은 실선 그대로 하고요. 획 너비는 영어로는 헤어라인 그냥 가늘선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살짝만 좀 굵게 한 0.12 정도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라벨로 들어가서 라벨 없음이죠. 이게 몇 번인지는 그래도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라벨 없음이 아니라 단일 라벨로 바꿔준 다음에 이거는 값을 아이디가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은 표현식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을 겁니다. 클릭해주고 네, 표현식 작성기에서 가운데 있는 검색 있죠? FID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니면 ID로 치게 되면은 여기서는 필드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씁니다. 여기서 달러 ID 있죠? 달러 ID로
한번 바꿔보도록 합니다. 달러 $id로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식을 좀 바꿔서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아이디, 스스로의 그 아이디가 다 표시가 될 텐데, 그 다음에 해줄 일은 그 다음에 배치가 있죠. 배치에서 현재는 지도학적 배치인데 그냥 점의 정 가운데에 배치시키려면은 지도학적 배치가 아니라 포인트로부터 오프셋으로 설정한 다음에 4분이 있죠. 여기에서 정 가운데로 두면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일단 한번 OK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체가 설정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요. 네, 심볼 색깔도 이제 조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속성 양식에 들어간 속성 약식과 필드에서 필드 구성을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 필드라고 하는 속성 창에서 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임장할 때 필요한 필드들을 여기서 먼저 구성해 주도록 합니다. 일단은 새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 상단에 있는 노란색 연필, 무언가 QGIS에서 수정을 하고 싶을,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을 때에는 노란색 연필을 눌러서 편집 모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네, 편집 모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가장 왼쪽에 보시면 새 필드 버튼이 있을 겁니다. 클릭해 주시면은 필드 추가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나하나 추가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 실내 여부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인지 아닌지, 실내 여부에 대해서 유형은 여기에서 정수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OK. 또 하나 추가해서 이번에는 층수를 유형으로서 이제 정수형이면 되겠죠. 그냥 수점 자릿수가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가 좋을까? 일단 간단한 메모죠. 일단 기록이라고 하고 대시한 다음에 그냥 메모라고 하겠습니다. 메모라고 하고, 이거는 텍스트로 문자열로 하면 됩니다. 길이는 기본값은 10인데 최대 길이로 한번 좀 늘려보도록 하죠. 한 255 정도로 추가해보고, 자, 그 다음에는 사진으로 또는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하고, 이것도 텍스트로 하고, 문자를 최대한 좀 길게 255자로 한번 OK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속성 양식에 들어가면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좀 입력할 때 어떤 식으로 편하게 입력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내 여부는 그렇느냐 아니냐만 결정하면 되니까, 실내 여부 클릭하신 다음에 위젯 유형을 보시면 현재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체크박스로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쪽 표현에서 체크된 상태, 체크 해제된 상태가 있는데, 체크된 상태는 실내, 체크된 상태는 실외인데 실내 여부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현재 이제 숫자죠. 정수니까 1이랑 0을 해줍니다. 그러면 체크해놨으면은 실내가 맞는 것이고, 체크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했을 때에는 실외,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외라고 해야 되니까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시면 기본값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기본값을 여기서 0이라고 입력해 두면 우리가 체크했을 때에만 실내로 되는 것이고,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넘기게 되면 실외라고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 다음으로 층수인데요. 층수로 들어가 보면 이것도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숫자 간격이 너무 큽니다. 이러면 조작해서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을 그 가장 지하 층수가 좀 깊은 건물이 지하 17층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넉넉 잡아서 지하 30층 정도로 두고 부르즈 알 칼리파 건물이 한 지상 170 몇 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상 200층 사이 범위로 추가해 줍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해주고요. 그 위에 있는 편집 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타이프를 하는 것이고, 그 편집 가능 말고 여기서 슬라이드 바로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슬라이드 바로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내려가서 기본값은 보통 건물 들어갔을 때 시작층이 1층이니까 일단 1이라고 기본값을 입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들어가서 메모죠. 메모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위젯 유형이 텍스트 편집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직접 그 메모를 그 핸드폰으로 타자를 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기본값도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인데, 이미지에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그 큐필드 가지고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이 바로 여기 경로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젠 유형을 텍스트 편집이 아니라 위에 보시면 첨부라고 있습니다. 첨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소 유형은 기존 파일 선택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 경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경로를 다음으로 저장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데이터를 손쉽게 다루기 위해서는 절대 경로가 아니라 프로젝트 경로 기준 상대 경로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소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중요한 게 통합 문서 뷰어에서 이미지 경로만이 아니라 사진 그 자체를 우리가 퓨저에서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유형을 이미지로 설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값은 지금 현재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 기록을 한 그 일시를 추가해 줄 필요가 있네요. 그게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필드로 돌아가서 여기에 새 필드를 눌러서 다시 한번 추가해 줍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기록 일시라고 하겠습니다. 그 유형은 여기서 날짜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 속성 양식으로 돌아가서 기록 일시를 클릭해 보시면 형식이 날짜와 시간이죠. 날짜와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표시 서식을 본인 그 성향에 맞게끔 바꿔주는데, 어디 보자. 기본값, 사용자 정의 등이 있네요. 미리 보기, 날짜 시간으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날짜 시간 서식 참고해서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기록해 줍니다. 시간까지 추가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은 기록 시간까지 전부 다 추가되겠죠. 그런데 이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본값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 큐필드 UI상 현재 시각을 딱 바로 입력해주는 버튼이 만들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그 처음에 피처를 새로 만들었을 때 그 시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손을 좀 더 놀리지 않아도 편하게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값에다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표현식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표현식에다가 가운데 검색으로 해놓고 그 now라고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러면은 날짜와 시간 관련된 함수 가운데에서 now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이 함수는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은 현재 시각을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now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아래쪽에 미리 보기에서 날짜와 시간이 바로 올라오는 걸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죠. 오른쪽 아래 OK 버튼 누르면은 현재 시각을, 그러니까 피처를 생성할 때 그 당시의 현재 시각을 바로바로 이 미리 보기처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좋습니다. 필드 다 입력했기 때문에 필드로 돌아와서 노란색 연필을 다시 한번 눌러 보시면 변경사항을 저장하겠느냐고 올라오게 되는데,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동의합니다. 결제해 주는 겁니다. 참 일종의 결제인데요.
확인을 해놓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QGIS로 좀 가져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들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은 그 지오 패키지로 주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일단은 여기 있는 임장 기록,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두 개의 그 벡터 레이어, 그 레스터 레이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 두 개에 대해서 지오 패키지로 좀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지오 레이어 패키지, 한글로는 패키지라고 검색하시면 공간 처리 툴박스 데이터베이스에 레이어 패키지라고 툴이 하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고 입력 레이어에서 입력물 연계를 선택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버튼 눌러 보시면 우리 레이어 패널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체크해 주시고 OK 버튼 누르시면 입력물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대상 지오 패키지 중에서 현재는 임시 파일로 저장하는 건데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파일로 저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지오 패키지 파일로 지금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드 서베이 데이터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내보낼 준비가 됐고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조금 기다려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기다려줍니다. 네, 알고리즘을 다 처리했다고 나오네요. 닫아줍니다. 그러면 우리 폴더 안에 보시면 이 폴더가 아니라 실습 파일 안에 제가 넣었네요. 한번 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지오 패키지를 새롭게 만든 이 폴더 안으로 옮겨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필드 서베이 데이터 지오 패키지라고 나오게 되죠.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Q필드 엑서사이즈라고 한 이 폴더 내부에 현재 이 프로젝트에 QGZ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이랑 그 다음에 이 지오 패키지로 패키징한 데이터 파일을 같이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끌어서 G를 옮겨 주시고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 넣어야겠죠. 이 지오 패키지 파일을 옮겨서 이 안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프로젝트도 저장하는데 저장하기 전에 일단은 패키징할 이 지오 패키지 안에 있는 이 레이어들로 현재 이 레이어 패널에 있는 것들을 현재인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지오 패키지로 패키징한 이 레이어들을 새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Q필드로 같이 모아서 작업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원활하게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메뉴바 중에서 프로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프로젝트의 속성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설정해 둬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일반으로 들어가시면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있어요. 프로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른쪽에 있는 이 폴더를 클릭하셔서 아까 제가 패키징을 내보내려고 하는 폴더 있죠. 그걸 선택해 주면 되는데 그건 지금은 좀 되지 않네요. 일단
저장이 안 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 먼저 저장부터 해두겠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새 프로젝트니까 어디 보자. 일단은 쭉 처음이니까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Q.js 개별 강의로 큐필드 들어가서 좀 길긴 하네요. 네, 이 안에다가 이름을 폴더 제목이랑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큐필드 엑설사이즈로 세이브. 네, 닫으시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메뉴바 중에서 프로젝트 아래쪽에 있는 속성으로 들어가서, 네, 프로젝트 파일 위치는 정해졌죠. 프로젝트의 홈을 클릭하시고 우리 현재 이 폴더 있죠. 그 폴더를 선택해서 오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제목은 정하셔도 되고 안 정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경로 저장이 절대인지 상대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값은 상대입니다. 이게 상대가 돼야 됩니다. 상대로 되어야 그 촬영한 이미지 파일들을 원활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는 필요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좋고, 뷰 설정됐고 좌표계가 있는데 여기 좌표계에다가 3857도 괜찮긴 한데, 여기서는 사전적인 좌표계들 중에서 5186을 검색해서 아까 데이터랑 같은 좌표계로 사전적인 좌표계를 코드를 찾아서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쪽에 보면은 큐필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케이블 패키지 눌러서 내용 좀 확인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되면은 굉장히 좀 고달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아래쪽에 그 케이블 패키징이라고 두고, 아래쪽에 Area of Internet and Base Map 이라고 할 때 Area of Interest에다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쐐기 모양으로 버튼 하나 있죠. 눌러주시고 레이어로부터 계산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독산역 일대 이 데이터가 있는 연속 지적도가 있는 영역만 가지고 작업을 할 생각이라면 얘를 참조해서 주된 작업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OK 버튼 누른 다음에 그리고 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저장을 마저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래 기다리셨고,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그 시점인데, 자, 일단 지금 현재 이 폴더죠. 우리가 이 폴더인데요. 일단은 그 아이폰 기준으로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는 하는데, 그 이제 짜잘한 경로를 제외하고서는 그 안드로이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안드로이드는 훨씬 더 쉽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전부 다 QGIS 파일이랑 그 다음에 지오 패키지 파일을 전부 다 저장한 이 폴더 있죠. 일단 현재 사용 중으로 뜨니까 새 프로젝트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파일이 두 가지밖에 안 남죠. 상태에서 이 폴더를 압축해 줍니다. 압축하지 않아도 괜찮기는 한데, 압축을 하는 편이 내보낼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왼쪽에 제 핸드폰이 현재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저는 이거를 그 구글 드라이브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뭐 아이클라우드나
아니면은 드랍박스 쓰는 분들은 그 관련 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압축한 파일을 찾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더 들어가야겠네요. 여기선 예, 보면은 어디 보자. 네, 여기 있네요. 이 파일을 여기 있죠? 이 파일을 가지고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를 하는데 여기에서 파일의 저장으로 들어가서 그 경로가 아이폰이랑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안드로이드랑 약간 다르긴 한데 경로는 뭐 강의록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상위 폴더로 올라오시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아이폰으로 들어가시면 항목 중에 큐필드 앱을 설치하시면 큐필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큐필드 앱 설치하는 것은 제가 강의록에다가 설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자체는 일반 앱 설치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폴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든 크게 상관없습니다만은 imported dataset에 지금 현재 비어있죠. 여기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아이폰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기본 앱인데 들어가시면 아까 그 폴더 있죠. 나의 아이폰에 최상위에서 나의 아이폰, 그 다음에 큐필드 들어가셔서 imported dataset이었죠. 압축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클릭 한번 하시면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을 풀어서 쓰는 게 나중에 데이터를 수정해서 새로운 필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준비한 다음에 큐필드 앱을 실행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아무것도 뜨진 않지만 처음에 기본 화면에서 오픈 로컬 파일을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보리트도 있고 가장 위에 큐필드 파일 디렉토리로 들어가시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아까 imported dataset이었죠. 들어간 다음에 zip 파일 말고 우리 폴더가 하나 있잖아요. 큐필드 엑서사이즈 들어가시면 우리 큐저에서 프로젝트 파일이 큐필드 엑서사이즈라고 올라와 있죠. 얘를 클릭해 줍니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 아까 큐저에서 봤던 화면이랑 거의 비슷한 화면이 올라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열람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런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임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건물 어딘가에 새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좌표 버튼이 있긴 한데 수정을 해 주기 위해서는 좌측 상단에 이 메뉴바를 들어가시면 우리가 수정할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현재 그냥 맵을 열람하는 버튼이랑 그 옆에 보시면 연필 모양 있죠. 이것도 수정 모드입니다. 연필 모양을 클릭하시면 네, 디타이즈 할 수 있다. 디타이즈 모드로 변환됐다라고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추가하고 싶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고요. 핸드폰을 직접 저는 도킹 모드를 쓰고 있어서 그런데 들고 계신 상태에서는 그 위치로 자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건물을 하나 한번 임장했다고 치고 여기에다가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초록색 버튼 하나 있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입력해 주었던 그런 필드들이 나오게 되죠. 필드 아이디는 자동으로 생성될 것이고 아이디는 입력하기 나름이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실내 여부는 우리가 선택하면 되죠. false가 아니라 체크하면 true가 되니까 실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층수는 1층에 공장이 1층이겠지만은 이 핸들을 돌려서 네, 층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한 2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에다가 해두고 2에다가 좀 두고요. 좋습니다. 아래에다가 메모가 있죠. 메모에다가는
우리가 직접 타입을 해줍니다. 공장, 건물, 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록은 자동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 피처를 생성한 시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달력 버튼 누르시면은 클릭하신 때에 그 현재 시각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버튼 누르시면은, 네, 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뜨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을 직접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찍었다고 쳐보고 눌러볼까요? 네, 촬영을 했다 치고요. 이거는 잠깐 적당한 사진을 제가 핸드폰 모드로 찍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아무거나 찍고요. 다시 연결을 해서, 네, 제가 핸드폰을 찍은 사진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필요하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낙서 버튼 있죠? 클릭하시면은 간단하게 주기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 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네, 됐고요. 있는 이 부분은 그 좌표 정보가 추가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이 상태에서 삭제해서 다시 만들 거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쓰레기통 버튼, 내용을 승인하고 추가하려면 좌측 상단에 체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변경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추가됐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편집이 다 완료됐으면 좌측 상단에 버튼 누르고 연필 모양이 아니라 다시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면 단순히 브라우저 모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임장한 결과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나와서요, 파일 그대로를 그냥 무식하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냥 우리 파일로 들어가셔서 이 폴더 있죠? 이 폴더 자체를 다시 압축해주면 편하겠죠? 기존 거는 삭제해주고요. 이거 자체를 압축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압축된 파일을 이동시키거나 복사하면 되겠죠? 아니면 공유를 해도 되고요.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공유를 해서,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쓰니까 드라이브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경로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약간 길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큐필드, 필습 자료, 이 안에다가 일단 여기 저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업로드 시키면 옮겨지겠죠. 어디 보자. 그럼 압축 파일이 새로 아마 들어올 텐데, 예,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죠. 헷갈리니까 다시 2라고 이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압축을 한번 해제해 줍니다. 압축을 풀어줍니다. 네, 그럼 새로운 폴더가 나와 있죠. 그럼 이 안에 보시면은 DCIM이라고 해서 이미지 파일이, 우리가 촬영해온 이미지 파일이 다 추가해서 들어와지게 되고, 지오 패키지 파일도 있고, 처음에 이 프로젝트의 썸네일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QGG 프로젝트 파일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을 찾아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있겠죠? 여기에 끌어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 임장 기록 있는 곳에다가 한번 레이어를 확대를 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잠깐 속성 들어가서 경로를 보면, 소스, 정보,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죠. 단일 심볼이 좀 잘 안 보여서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또 일단 속성 테이블 열고 한번 도킹을 시켜 볼게요. 오른쪽 위에 있는 속성 테이블 도킹이 있죠. 도킹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주민 하면은 네, 이 위치에 있죠. 저 위치에 있기는 한데 네, 현재 이미지 파일이 잘 보이진 않아요. 이럴 때에는 오른쪽 아래 보시면 테이블 뷰가 기본 값인데 그 왼쪽에 있는 양식 뷰로 한번 전환해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오른쪽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우리가 입력한 대로 네, 사진 위에다가 우리가 그 낙서한 것까지 그대로 올라오게 되죠. 그 층수는 지금 몇 층인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이디랑 실내 여부 체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이렇게 옮기면서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 차원에서는 굳이 그 월 구독료를 내면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본인 저장소를 이용해서 개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편이 좀 더 실용적일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